오늘은 2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 좀 분량은 조금 되긴 되는데 간략하게 추려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했었던 스콥과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케줄 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행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최적화 앞부분과 요 뒤에 PFD, 그러니까 남은 게 최적화, PNID, 어레인지먼트 요 정도 남았고 위에는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설계 조건 먼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타겟이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조성을 보면은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조성들을 타겟에 맞추는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로케이션 먼저 살펴보면은 저희가 선정한 서비스 로케이션은 산토스 바신입니다. 여기가 브라질에 있는 건데 페트로브라스에서 현재 개발 중인 2012년 12월 31일부터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루구아, 탐바우 요 두 개의 가스 필드로부터 현재 페트로브라스가 한 개의 FPSO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시워터 템퍼러처는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환경 온도도 다음 온도와 그리고 깊이는 1300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1.3 트릴리온 큐빅피트의 가스가 안에 있는 거고 전체 성분은 논 어소시에이티드 가스로 좀 사실 생산하면은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루구아 여기서는 두 개의 웰이 뚫려 있고 탐바우 여기는 3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웰에서 나온 가스가 한 개의 LNG FPSO로 들어가는 형태고 그리고 하루에 약 1000밀리언 큐빅미터 정도의 그 부피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LNG FPSO의 서비스 컨디션을 보면은 디자인 라이프는 30년으로 저희가 이건 잡은 거고 생산량, 컨덴세이트, 저장 용량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간단히 한번 그냥 배치만 해본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어레인지먼트까지 할 예정입니다. 피드가스 어널리시스는 간단히 간단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컴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되고 피드가스는 현재 인풋 컨디션은 이 포인트고 여기는 페이지 인벨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피드가스 어널리시스는 하이시스 시뮬레이션과 다른 멀티플래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현재 어널리시스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LNG를 생산하는지 프로세스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린 PFD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여기서 피드가스가 들어와서 디하이드레이션 공정을 마치고 NGL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메탄 성분이 많은 내추럴 가스 성분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또 재액화 장치를 통해서 LNG로 만드는 간단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핵화 장치는 두 개의 옵션을 두고 DMR과 N2 익스펜전 두 개의 옵션을 두고 각각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인데 두 개를 각각 두고 재핵화 장치를 꾸며봄으로써 두 시스템을 비교하고 어떤 게 효율이 좋은지까지 분석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디하이드레이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TEG 공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디하이드레이션의 공정모사 하이시스를 통한 공정모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PFD를 간단히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에너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본 그림은 약 7167kW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여기 각 중간중간 스트림별로 온도나 압력이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엔탈피 차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틸리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에너지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약 7000kW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힛 인테그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스트림끼리 열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껴서 약 6000kW 정도, 그래서 약 17%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고 컴포짓 커브를 보면은 여기 콜드 소스와 핫 소스가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NGL 익스트랙션입니다. NGL 익스트랙션은 또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스틸레이션 칼럼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공정 모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PFD는 다음과 같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트림별로 엔탈피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약 33,70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 유틸리티를 통해서 들어간 에너지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힛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컴포짓 커브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딱히 좁힐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NG 재핵화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재핵화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2 익스펜전 재핵화 장치와 DMR 재핵화 장치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모된 에너지를 보면은 약 90만 킬로와트 정도로 앞에 두 개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컴포짓 커브와 그랜드 컴포짓 커브를 보면은 이쪽 뒤쪽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잘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DMR 재핵화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분석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아까 N2보다 사실 5배가 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공정을 제대로 최적화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컴포짓 커브를 보더라도 여기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공정을 손봐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서 그림 보시다시피 이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부분이 제액화 장치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적화나 에너지 감소를 위해서는 제액화 장치 쪽에 손을 대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앞에 보여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코스트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코스트 이밸류에이션은 하이시스 이카루스 7.3 버전 사용해서 계산을 했고, 그래프는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각각의 이 이카루스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각각 이퀴먼트들의 그 컴포넌트 타입 같은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펙스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듀얼 N2를 사용했을 때는 8,600만 US 달러, 그리고 DMR을 사용했을 경우 7,000만 US 달러 정도 소모돼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900억, 700억 요 정도 수준으로 카펙스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사실 엔진 익스트랙션과 디하이드레이션 요 부분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고, 위에 제액화 장치는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검토해 보면은, 첫 번째로 최적화 부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부분 하이시스와 매틀랩을 통해서 GA 옵티미제이션 통해서 할 예정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하이시스 공정이 하도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 디펜던트한 베리어블들을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한 베리어블들을 골라서 이 부분을 GA를 통해서 최적화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이 뒤에 부분이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밸류에이션도 아까 카펙스는 사실 공정이 좀 바뀌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오퍼레이팅 코스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분석하고 생산되는 LNG 양을 바탕으로 페이백 피리오드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노서러스 4.0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3D 모델링을 통해서 어레인지먼트 할 예정이고, 그리고 결정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장비들의 이퀴먼트들에 따라서 그 장비의 스펙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벤더 리스트까지 작성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FPS도 그 서비스 컨디션을 정한 그 기준이 이게 특별한 건 없고, 사실 저희가 실제로 FPSO가 여기 브라질 이쪽에 있는 실제 FPSO가 뭐 떠 있는지 보고 거기에 있는 거 보고 사실 그대로 맞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설계하신 분들 그 어레인지먼트나 무게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거는 사실 고려한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선박 FPSO에다가 우리 공정에 필요한 부분은 살짝 조금 더 넣었습니다. 저런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이게 확대가 가능해요? 이게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해놨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저 정도면
2.5 밀리언 톤이네. 2.5 MTPA 톤이네. 네. 지금 설계하네. 네. 설계하네. 네. 그 에너지 어나리시스 부분에서 네. 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그가 그냥 뭐 핀치 같은 거 그런 걸로 향상시키신다는. 네, 저 지금 의돈 여기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 쿨링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열교환기에서 쿨링 소스, 히팅 소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갭이 넓으면은 사실 이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갭을 좁힐 수 있도록 유량 같은 걸 조절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우셨다시피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기서 요만큼이 히팅 소스로 들어가는 열량이고 여기서 요만큼이 쿨링 소스로 들어가는 열량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네, 이 부분은 최적화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통합 모델을 놓고 말씀 얘기하는 건데 앞에 전체 부분하고 요거는 지금 에너지 아날리시스 부분은 각각 했습니다. 네, 전체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요거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N2 익스펜전 제이카 네. 그 앞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다 이렇게 여기는 이쪽은 네, 얘는 NGL 익스트랙션 그 에너지 부분에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어차피 그냥 사실 얘네끼리도 다 합칠 수는 있긴 있는데 장비가 사실 요즘 모듈로 만들어서 FPS에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올려놓고 지들끼리 합치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자 중에 네. 뭐뭐를 어떻게 했더니 만 킬로와트, 1000킬로와트를 비틀었다 네. 그러냐고 했는데 이 부분 네, 요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히팅 메디엄과 쿨링 메디엄을 이렇게 뭐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히팅을 해야 되는 스트림과 쿨링을 해야 되는 스트림을 자기들끼리 열교환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교환을 하게 만들어서 히팅 해야 되는 에너지 양을 줄이고 쿨링 해야 되는 에너지 양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약 17% 정도 계산된 양은 이렇게 되고 NGL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에너지는 사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전체적으로는 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는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열교환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 전반부에 나오는 사이트 케이스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제 제시했던데 네. 그때는 좀 다 인터넷상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위에서 문서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자료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 보고서 낼 때. 우리가 지금 저게 기후 조건이 저게 굉장히 온화한 지역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게 어떤 지역이에요? 브라질? 네, 되게 온도적으로는 되게 더운 지역인데 되게 안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후적으로는 안 좋은 조건입니다. 맥시멈 윈드 스피드가 초당 10m. 네. 초당 10m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빠진 데가 초당 2.5m가 5m쯤 되니까 20m쯤 돼요. 좋은 되게 그럼 빠른 말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발표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그 유속 같은 자료도 사실 보고서에는 들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투가는 한 30km, 30한 33km. 그냥 네, 정도 말하면
1.3km면은 그 어디까지 그러니까 인플레멘트 된 FPS 중에서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1.3km. 워럴레스가 1.3km. 그 LNG FPSO 치고는 그러니까 LNG FPSO가 일단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로 치면은 꽤 깊을 오일 것 FPS 같아요. 네, 오일로 하면은 사실 최근 들어가는 것 치고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중간 정도, 최근 거 기준으로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왜 토탈 딥 전체적인 유전 사이즈가 얼마나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다음 데이터인가? 그거 요거 그건가? 네, 요건 그 거. 정도면 저게 대충 저게 뭐 중급이면 저거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지형이 되게 특수 지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위에 안반층이 되게 평평한 안반층이 일자로 돼 있어갖고 사실 개발하기는 좀 쉬운 편이라고 그거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개발하기는 쉬운 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자꾸 그 재활이라고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게 어떤 네. 의미에서 재활을 쓰는데요? 아까 발표 네. 중에 뭐 네, 제이크라는 제이크라는 말을 공격해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네, 제 용어 선택이 좀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나? 제이크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건가? 사실 그냥 액화장치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옳을 것 같은데 난 또 저는 어떤 의미를 받았냐면 네. 이호지가 나와서 그런 제약하다는 네, 사실 제가 습관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제액화장치 설계하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생각한다고 계속 용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발표 예행 연습하는 거죠? 추가로 밝게 되는 걸 많이 나가 있네 미션. 2.5 MTPA이면은 네. 플로레이트가 대충 얼마나 돼요? 매스 플로레이트가 되게 시간만 대충 냉매 쪽 매스 플로레이트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이게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플로레이트도 사실 표시가 됩니다. 저게 이제 냉매 쪽 플로레이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플로레이트? 스트림별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한 건데 저게 냉매를 뭘 쓰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NGL 말고 처음부터 디하이드레이션을 보면은 얘는 사실 냉매는 거의 없습니다. 솔벤트 요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피드가스 요만큼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엔트 익스펜드 사이클이에요? 아니요, 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정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 피드가스 그러니까 디하이드레이션 앞에 그러니까 아까 그 용량 처리할 수 있는 게 대충 맥시멈 피드가스로 들어오는 얘가 그 피드 LNG 웰에서부터 나오는 양을 대충 요 정도로 추산하면 되고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솔벤트 양이 약 요 정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공정에 들어가는 솔벤트 네. 그 뒷부분 뒷부분도 또 각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NGL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솔벤트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없어서 네, 그냥 이거는 공정에서 흐르는 그 메인 플로우들이고 제액화장치, 액화장치로 보면은 요 부분이 시워터 부분 되고 시워터? 네, 그러니까 시워터로 쿨링을 한다 이게 네 시워터 쿨링 할 때 그게 얼마야? 20, 100, 1000만 100톤 아니다 시간당 103톤 정도 103톤? 네, 시간당 103톤 정도로 쿨링을 한다? 네, 야, 좀 그러면 그게 그리고 N2 같은 경우는 5번 바닷물 5번 얘가 요 정도 이 정도 양이 N2 양이 되겠습니다.
바닷물 온도, 바닷물에 이게 인내 온도가 있어요. 20도인가? 20. 네, 좀 높게 거기 환경이 좀 높은 온도로 돼 있어서 시어터 온도를 이게 쓸 수 있는 레인지가 한 5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거기가 뭐 바닷물이 좀 더운 지역이요. 네, 그래서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실 바닷물이 좀 더 낮게 돼 있으면은 좀 덜 써도 되는데 바닷물이 온도가 좀 높게 돼 있어서 저거는 쿨링 메디엄이고 거꾸로 이쪽에 이제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 쿨링이 되면 쿨링이라고 표시가 되겠고 히팅이 돼야 되면은 히팅으로 이렇게 표기가 각기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스트림에 대해서. 여기 인렛 템퍼러처, 아웃렛 템퍼러처가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대충 용량이 몇 명 같은 컴프레서가 코스트 쪽에 이게 용량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자료 있는 걸로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용량에 따라서 이 장비별로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이걸 했는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센트리퓨결 타입으로 했는데 가격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불. 1000만 불? 네. 1000만 불이면 한국 불을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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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비싸게 해서. 100억. 컴프레서가 지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100억씩 4개. 네. 열관들 대충 가격이 얼마나? 얘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3억? 10, 100, 1000만, 10만, 10만, 3억? 1000만. 열관비가 너무 좁게 나오는 거 아니야? 3억이? LNG 열관비가 얼마나? 그러니까 걔가 그 정도. 3억? 네. 좀 이상해 보이는데? LNG 열관비라는 게 멀티 채널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봐도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3억이면은 저거는 그러니까 압축비가 100억이면은 너무 몰라 느낌이 좀 과다하게 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 네. 거꾸로 열정기는 너무 그게 그쪽에 있는 아스펜에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거 안 되나? 너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좀 과다 추산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액화 장치 말고 얘가 NGL 익스트랙션에 들어가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한 3, 40억, 40억 정도. 40억 정도? 네. 35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압축비가 특이했지. 이쪽은 압축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고가의 뭐를 들어갈 네. 때 나올 때부터 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쪽은 압축을 많이 안 할 거라고. 네. 아마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스틸스에서 뭐 고급 스틸 중에 네. 좀 약간 저급 스틸 쓰고 네.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템퍼러처들도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비싸겠죠. 네, 좀 아마도. 한 3배 정도, 4배까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2.5 MTPA급이면은 일반 회사에서도 이 정도
설계를 많이 할 것 같거든. 네. 그러면 한번 회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대충 한번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 그 천억이라고 주기가 아까 얼마나 100억. 네. 100억. 전에 액화 장치 통째로 다 해서 그거 그러니까 이 여기 FPS 올라가는 거 말고 LNG 캐리어에 올라가는 그거 가격이 그거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그게 한 100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용량이 막 3톤 per hour, 4톤 per hour 요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게 100억에서 200억 사이 뭐 그 정도라고. 네. 네. 되게 뭐 작은 거거든. 근데 저게 이제 저기 코스 안에 저게 카펙스만 좀 레이버라든지 뭐 다른 부분 하나도 안 들어가. 저기 지금 여기 이퀴먼트 코스트 따로 하고 토탈 다이렉트 코스트 따로 해서 지금 이퀴먼트 코스트에다가 설치 비용까지 합친 게 지금 제가 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까지 아까 얼마나 나온다고요? 140억. 100억 좀 넘습니다. 140억. 네. 에카 부분만 100억. 네.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액화 컴프레서만 100억이고 액화 다 하면은 600억, 700억. 700억? 네. 700억도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그래서 2.5 MTPA 그걸 전체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펙스의 범위는 아까 말한 레이버라든지 네. 뭐 이퀴먼트라든지 설치 비용을 다 포함. 네, 포함입니다. 이퀴먼트 비용에 비해서 한 30% 정도 추가 증가하는 대충 추세로 보면 그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DMR 쓰면은 약 700억 정도, 듀얼 N2 쓰면은 한 900억 정도. 그 중에서 액화 장치가 하는 게 한 700억, 500억 정도. 통상적으로는 DMR이 URF보다는 사이클이 더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잡하다는 의미는 이퀴먼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이게 최적화 부분을 해보면은 좀 차이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네, 여기 좀 벌어지고 한 요 부분이 스펙을 벗어나서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 부분은 그냥 레퍼런스로만 삼고 좀 더 공정 손 봐서 하면 좀 달라질 것 컴포넌트 같습니다. 커브에 그 템퍼처가 일정하게 나오는 뒷부분 있잖아요. 네. 뒷부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정확히 지금 그거는 저렇게 나오지? 여기로 판단은 되는데 네 정확히 아직 그건 좀 이상하다. 그지? 네 유량을 지금 플로우가 하나 들어가서 두 개 다 맞추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은 되는데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잘 안 됐습니다. 저게 지금 그 전처리 부분하고 이쪽 에카 부분을 이렇게 합쳐진 통합 모델을 갖고 지금 네, 요거는 지금 아마 요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겁니다. 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제가 온도 찍어서 그린 게 아니고 하이시스가 해준 거라서 이게 뭐 그러면 그 뒷부분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네. 네. 데이터를. 네, 근데 아직 사실 제대로 분석이 덜 됐습니다. 아니면 저게 거꾸로 저렇게 나오는 게 조금 비상식적인 것 같거든. 네. 내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저게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유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앞뒤 두 개 다 맞추다 보니까 못 맞추거나 둘 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속에 죽든지, 네. 힘들면 유량이 너무 많든지, 어쨌든 뭔가가 있으니까 되게 온도 부분이 되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드는 생각인데 요 벌어진 부분이 요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LNG일 건데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것 그러면 같아서. 거꾸로 앞그림 가보세요. 앞그림. 네. 거기에 네. 그 LNG
100이라는 놈, 그놈에 대한 네. 쿨링 커브가, 컴파이트 쿨링 커브가 갖고 있어요? 따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아, 지금 없어? 없습니다. 쿨링 커브 확인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그릴 때 주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문제 없이 이렇게 나와? 여기서? 따로 확인을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통합 두 개 합쳐서만. 확인해보면은 대본 아니고, 네, 쿨링 커브 어디에 나와있는지. 네. 이게 좀 뭐, 노멀한 그냥 뭐, 쿨링 커브인지 아니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지. 저 앞부분은 그 쿨링하고 히팅 메디엄 템퍼처 디퍼런스인데 좀 설계 온도는 얼마나 좋죠? 설계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는 3도로 좋고 높은 온도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상온보다 높은 데서는 10도까지 좋습니다. 저기서는 대충 압축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엔드 익스텐더 같은 그 이쪽에 N2의 압축비하고 그 N2의 압축비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바에서 몇 바로 됐는지. 그냥 압축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한 번 이제 모르게 중간에 막 네. 풀링하고 뭐 그런 거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압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하고 맨 끝하고 중간은 뭐 필요가 없고 대충 압축비가 얼마에서 얼마나 오는 15에서 60바? 15바에서 60바? 15바에서 60바? 맨 끝에 있는 15바가 좀 이상한데? 익스펜더 지나면서는 사실 요쪽은 1바 근처였고 네. 그래서 맥시멈 요 중간 들어가면은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아까 왜 매트랩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 네. 그치? 그러면 매트랩에서 저런 걸 어떤 식으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리어블을 한 5개 정도만 바꾸면은 전체 시스템이 알아서 바뀌게 하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다 손대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5개 정도만 해서 그 값들을 바꿨을 때 최종적으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디자인 컨트롤을 좀 많이 주면은 문제가 좀 복잡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는 할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얘 같은 경우는 손댈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 같은 얘도 그렇고 얘는 문제는 많은데 이거를 공정 조건을 바꾼다고 이게 효율이 더 좋아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이나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액화 부분만 할까 싶기도 합니다. 효율을 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얘하고 커브상 과학 얘하고 커브상 과학 네. 커브상 과학 한쪽은 비교적 근접하게 쫙 가는 거 같고 네. 나머지 이쪽 부분은 네. 이게 막 갭이 많이 걸어서 뭔가 중간에 알바를 할 때 되게 엔트로피가 많이 생기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지금 과학이. 네, 그래서 그 액화 부분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추가적인 거. 근데 앞부분에 그 여러 가지 그 사이트 케이스 그런 데이터들이 그 뒷부분 공정 해석 부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설명할 수는 없을까? 지금 적용한 거는 시워터만 예를 들어 적용했습니다. 아까 2.5 MTPA 끄면은 뒤에 이제 컨테이너 부분
컨테이너 보면 이렇게 뭐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야 된다. 그 풍랑이 뭐 굉장히 뭐 많으면은 중간에 이제 로딩 없는 줄 많이 못하니까 네. 대충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된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본 발표하고 나와서 김상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본 연구에서 스코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적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 시스템을 이용한 PFD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학과나 동영상학과 그리고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파도 등에 대한 해석 등이 범위이고 공정 관련해서는 이제 증명 과제에서 LNG 액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디하이드레이션과 엔젤 리스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지점에 대해서 해당 지점을 정하였고 그 해당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LNG 수출 지점은 국회 지역이고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수심은 평균 64m고 최대 7m고 에이리언은 다음과 같고 온도는 이제 여름 온도 겨울 온도 평균 온도가 6도고 그다음에 여름 온도의 평균 온도가 17도입니다. 그리고 조독가만 차가 이제 0부터 8m이고 지진에 대한 피크 그라운드 어셀러레이션이 각각 연 단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 사이 저 지점에서 이제 LNG를 추출하는 공정이고 그리고 해당 포인트 이제 웨이브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피크 웨이브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그다음에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 방향에 대한 빈도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의 수심은 약 110m입니다. 그래서 생산하고자 하는 LNG 양은 EMTPA이고 그리고 해당 지점에서의 가스 컴포지션과 그다음에 몰 컴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이시스로 모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긍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 익스트랙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하이시스로 모델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각 에탄 추출, 메탄 추출, 에탄 추출, 프로판 추출에 대한 긍정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펙션 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적화를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즈 몰라클로 그리고 디 제네리크 피드 온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걸 포함해서